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복문을 공부할 거예요. 반복문이라고 하면 제어문에 이어서 추가적인 어떤 그 커맨드를 계속 반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반복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while을 썼었죠. 그래서 while과 더불어서 이제 그 for라는 것도 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ange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for를 이제 동작시키는 데 있어서 list라는 구조를 또 사용해서 반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같이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그 if처럼 중첩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dimensional, 3dimensional한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저희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루프를 사용해서 조건이 맞으면 그 무한 루프에서 나오는 방법, 또는 일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그 커맨드는 실행하지 않는 뭐 그런 명령들이 있어요. continue, break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죠.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를 맞추시오. 그래서 이제 했던 건데 요 내용들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제어문이라고 하면 제어문은 크게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나눕니다. 조건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if에 해당하는 거죠. 반복문은 if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제어문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런데 이제 반복해서 커맨드를 실행한다라는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일단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그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들 또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들을 계속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해주는 방법이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아마 3장에서도 우리 설명을 했었죠. 순차 구조는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거라면 반복은 어떤 커맨드나 어떤 태스크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if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while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for라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가능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들여다보죠. 자, 반복의 중요성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사실 많은 작업들이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일을 컴퓨터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비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반복문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반복의 예로서 화면에 회사에 중요한 손님이 오셨을 때 뭐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런 걸 이제 5번 출력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트를 이용해서 방문을 환영합니다를 프린트할 수 있겠죠. 그죠?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5번 쓰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방문을 환영합니다 5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코드가 약간 좀 뭐랄까요? 이게 뭐 5번 같은 경우는 뭐 5번을 반복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번이다. 그러면 1000번을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이지 않은 코드라고 보고요. 그런 코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그 예가 나온 거예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방문을 환영합니다를 총 5번 쓰는 거죠. 이렇게. 어, 그러나 만약에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신텍스는 저희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for I in range 1000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이해 안 해도 되고요. 어쨌든 1000번을 방문을 환영합니다를 이제 반복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뭐 이 경우는 5번밖에 없지만 1000번을 쓰게 되면 엄청 길어지겠죠, 이게. 근데 이제 for를 사용하게 되면 1000번을 반복하더라도 굉장히 간단한 2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반복문이 효과적인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반복의 종류는 크게 횟수 반복과 조건 반복이라고 있어요. 횟수 반복은 내가 몇 번을 반복할지를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조건 반복문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내부적으로. 근데 뭐 그건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횟수 반복이라는 것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하는 커맨드고요. 주로 for를 사용합니다. for를. 그 조건 반복문은 특정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돈을 입금을 한다, 저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1억을 또 1000만 원을 모으게 되면 해약을 한다. 뭐 그런 명령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태스크가 있다고 치면 Y 같은 경우는 커맨드를 두는 거죠. 제가 저축한 돈들이 어떤 금액 이상이 되면 그 룹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은 크게 횟수 반복문인 for와 그리고 조건 반복문인 while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횟수 반복문을 한번 보죠. 횟수 반복문은 for를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변수가 있고요. 변수가 있고 in sequence 한 다음에 이제 태스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요 안에 이제 시퀀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 실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range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리스트 같은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요 반복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이제 for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for를 사용하는 반복문을 횟수 반복문이라고 한다. 조건 반복문은요. 이 반복을 하는데 조건을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만족이 되는 동안은 계속 실행을 하고요.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뭐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제 낫기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조건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의 반복 구조가 필요한 이유 우리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횟수 반복과 조건 반복이 있다라는 것들을 공부를 했고 그 내용들도 같이 설명을 해봤습니다. 리스트를 통해서 횟수 반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횟수 반복을 하기 전에 횟수 반복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C에는 없는 새로운 자료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하이 레벨의 자료 구조인데 일종의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아이템들을 모아서 가질 수 있는 구조다. 자료 구조다. 여기 이제 예제가 나와요. 리스트는 이렇게 중괄호를 치고요. 괄호를 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내가 작성하고 싶은 내용들, 데이터들을 콤마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리스트는 요 4개,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라고 하는 아이템, 오브젝트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물론 요 아이템들은 뭐 숫자도 가능하고요. 정수도 가능하고 실수도 가능하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문자열도 가능합니다.
스트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요.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포인터로 가리킵니다. 포인터로 배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보면 배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0번째 배열에, 수학은 첫 번, 1 배열에, 사회는 두 번째, 과학은 세 번째. 사실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게 항상 시작을 0부터 하잖아요. 0, 1, 2, 3이 돼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메모리의 데이터를 갖게 되면 요 s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 변수명을 주게 되면 그 주소가 요 리스트에는 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키게끔 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인터라고 하죠. C에서는 포인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아마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변 또는 불가변 변수라는 거를 아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리스트는 가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요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죠.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셋이에요. 아이템들을 모아놓은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리스트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우선 리스트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중괄호를 치게 되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리스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명에 이제 공백 리스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리스트 append 하면 이 append라는 거는 이 리스트에다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리스트 append 2 하면 1을 집어넣는 상태에서 다시 2를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을 하면 6을 집어넣는 거고 3을 하면 3을 집어넣는 거죠. 자,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을 동적으로 항목을 추가한다라고 합니다. 왜? 처음에 0이었죠. 그러다가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사이즈를 키워가는 거예요. 리스트에 사이즈를 키워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동적 항목 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값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리스트하고 공백 리스트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그리고 append를 해야지 이제 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했죠. append 네, 집어넣고요. 리스트 append u 그렇고 리스트 append 3 집어넣고 리스트 append 7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프린트를 해보죠. 리스트라고 프린트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1637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구글에 가서 요 파이썬하고 리스트를 쳐보면 그 관련된 이제 펑션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파이썬 리스트를 치게 되면 리스트 자료용 .to 파이썬이 있죠. 여기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여기 제 리스트 자료용이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슬라이싱 하는 방법, 연산하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들이 쭉 나옵니다. 솔팅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없애는 것도 있죠. 리스트에 리무브를 사용해서 없앨 수도 있고요. 인설트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어펜드도 할 수 있고요. 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카운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나옵니다. 리스트 함수들이 그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이 이 항목들에 대한 이제 인덱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있는 게 0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1이고, 세 번째 있는 게 2이고,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4가 됩니다. 또 거꾸로, 배열에서도 아마 했을 텐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S 리스트 마이너스 1 하면, 그건 과학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마이너스 2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음수 인덱스라고 하고요. 이제 양수 인덱스로 하면 이제 0,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몰라도 어떤 인덱스를 0으로 하면요, 맨 앞에 있는 인덱스 항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맨 마지막 항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중간에 있는 인덱스들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위치를 알아야겠지만, 첫 번째와 맨 마지막은 이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몰라도 콜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인덱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 안에 있는 과학이라는 걸 이제 컴퓨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s리스트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요 내용이죠. 과학을. 그리고 컴퓨터를 붙이게 되면 과학이 컴퓨터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는 여기 어펜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뀌죠. 그죠? 요 리스트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과학이 컴퓨터로 바뀌어서 프린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을, 여기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s리스트 0 해서 그것을 뭐 다른 윤리 뭐 이런 윤리로 바뀌겠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1, 2, 3, 4, 5를 저장하는 리스트 마이 리스트를 한번 생성해 보자. 그리고 첫 번째 항목을 0으로 바꾸고 마지막 항목을 9로 바꿔보자. 한번 해보죠. 마이 리스트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마이 리스트 하고 만들어주면 되죠.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아까처럼 어펜드로 해서 집어넣어도 됩니다. 공백 리스트를 만들어서 집어넣어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마이 리스트. 자, 마이 리스트, 그리고 이렇게 쳐줘야겠죠. 그래서 1, 2, 3, 4, 5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내용을 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 리스트. 근데 이제 첫 번째 거를 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0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 거를 마이너스 1을 맨 마지막 거를 9로 바꾸고 싶다.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프린트를 하게 되면 맨 첫 번째 거는 0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9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변수는 변수 이름은, 특히 변수 이름은 여기 두 번째 낙타형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단어의 첫 이니셜은 대문자로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 리스트보다는 이것이 더 낫겠죠. 물론 이제 제가 빨리 치느라고 이렇게 썼지만 이것이 더 나은 표기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것이 조금 더 컨벤셔널리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횟수 제어 방법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리스트를 공부를 했어요. 리스트를 공부한 이유는 이 for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for에서. 자, 여기 변수를 넣고요. 리스트를 직접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for i in 그리고 리스트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요 i 값을 요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다 적용해 볼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게 i로 들어가요. 그리고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행이 되고 나면 두 번째 게 i로 들어가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 들어가서 실행해요. 그리고 결국 1, 2, 3, 4, 5가 다 들어갈 때까지 실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C하고는 좀 다르죠. C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조건문이 들어가는 대신은 여기는 이제 그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리스트를 직접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꼭 이게 그 숫자일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여기 있는 것들이 각각 무슨 뭐 문자열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값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값들이 직접 i로 들어가서 실행되도록 되어 있다. 한번 봅시다. 자, for i는 in, 그 다음에 리스트를 직접 쓰죠. 물론 리스트를 변수명에다가 이렇게 할당해서 쓴 다음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콜론을 찍고요. 그리고 나서 print i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1, 2, 3, 4, 5가 쭉 프린트 되죠. 그죠?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이제 다른 아까 얘기했던 대로 1, 2, 3, 5 그래서 5번 반복하는 구문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 안녕 이렇게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안녕이 5번 반복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실행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1이 i로 들어가서 실행하고 2가 i로 들어가서 실행하고 3이 i로 들어가서 실행하고 4가 i로 들어가서 실행하게끔 되어 있다. 요 출력을 보면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i는 여기 i가 여기 프린트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실행을 해보면 9, 8, 7, 6, 5가 프린트 되겠죠. 그죠? 왜냐면 처음에 9가 i로 들어가서 실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프린트가 찍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8이 들어가서 찍혀 나올 거고 7이 들어가서 찍혀 나올 거고 6이 들어가서 찍혀 나올 테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리스트를 이용해서 for를 동작시키는 거였다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리스트만큼 많이 사용되는 것은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range라는 함수는 여기다가 이제 range하고 어떤 뭐 정수를 넣어요. 뭐 5 이렇게 넣으면 0부터 5개의 아이템 0, 1, 2, 3, 4까지 총 5개의 숫자가 반복되게 된 리스트가 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ange 5 하게 되면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0, 1, 2, 3, 4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생성이 돼서 요 i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요 range 숫자만큼 range에서 만들어지는 숫자 0, 1, 2, 3, 4까지 그 숫자만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보죠. for in range 5 치고요. 다음에 print i를 한번 해볼까요? print i 그러면 0, 1, 2, 3, 4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5개 아이템, 공소부터 시작되는 5개 아이템 0, 1, 2, 3, 4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range를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range는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지원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range를 내가 아까 전에 0서부터 4까지 표현하게 됐는데 시작점하고 끝점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6 이렇게 하면 1부터 시작하는데 6은 뺀 그러니까 5까지죠. 5까지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볼까요? 프린트 i
그죠? 그러면 시작점하고 끝점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어요. 렌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5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시작과 끝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여기에 그 띄는 그 겟밸류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2씩 띄고 싶다. 그러면 1, 3, 뭐 이런 식으로 띄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 3, 5가 나오죠. 그죠? 두 개씩 띄어서 6이 되기 전까지 5까지죠. 그렇게 프린트가 될 수 있도록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